PSG 감독이 엔드릭을 호나우두 페노메노와 비교했습니다. 그 엔드릭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받은 출전 시간은 단 22분이었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 우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브라질 축구가 유럽 클럽 안에서 겪은 가장 황당하고 분노스럽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엔드릭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한 프랑스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 브라질 선수들에게 무슨 짓을 해왔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세요. 이 이야기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한 문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플라나우치나부터요. 플라나우치나를 모르는 분은 브라질을 제대로 모르시는 겁니다. 고이아스주 내륙에 있는 작은 도시, 브라질리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 흙바닥에서 공을 차고 꿈은 그 장소보다 훨씬 크게 키우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2006년 7월 21일 엔드릭 펠리피 모레이라지 소자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19살입니다. 12살 때부터 팔메이라스 유스에서 세계 최고 클럽들의 스카우트에게 주목받던 아이였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14살 때 이미 유럽 스카우터들 사이에서는 플라나우치나 출신 그 소년이 다르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재능, 보다가 하던 일을 멈추게 만드는 선수. 17살에 브라질 대표팀으로 웸블리에서 골을 넣었고 18살에 그 나이대 선수 역사상 최고 이적료로 레알 마드리드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그를 반 시즌 만에 망가뜨렸습니다. 22분, 유럽 대회 16주 동안 단 22분, 3경기에 나눠서 마치 사서 한 번도 제대로 쓰지 않은 소모품처럼요.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클럽이 브라질이 수십 년 만에 배출한 최고의 젊은 재능에게 돌려준 숫자입니다. 지금 엔드릭은 리옹에 있습니다. 리그 1을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클럽에서 세 번째 경기에 해트트릭, 리옹 합류 이후 7골 10어시스트. 리옹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경쟁 중이고 엔드릭이 그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파울루 폰세카 감독이 직접 구단 이사진을 찾아가 임대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마드리드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엔드릭은 이미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직접적이고 너무 거침없고 너무 브라질스러워서 레알 마드리드 이사진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음바페가 클럽에 남는다면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팔아주세요. 19살짜리가 유럽 축구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떨지도 물러서지도 외교적 수사도 없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엔드릭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커리어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토론에는 브라질 팬 전체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언론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유럽 채널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들을요. 왜냐면 그들은 브라질 선수가 프랑스인이 대장 노릇을 하는 라커룸에서 어떤 기분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장, 음바페를 그렇게 부르는 밈이 이번 주 브라질 트위터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라커룸의 대장.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공간을 차지하고 감독에게 직접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누가 뛰고 누가 뛰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는 이유 없는 말이 아닙니다. 음바페가 2024년 여름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을 때 그는 클럽 역사상 최고의 영입으로 왔습니다. 플로렌티노 페레스가 수년을 기다려온 선수,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프랑스인. 시즌당 3,100만 유로 계약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책상에 올려놓은 클럽. 그 모든 것을 등에 업고 음바페는 베르나베우 안에 왕좌를 만들었습니다. 고함도 없이, 공개적 충돌도 없이, 더 교묘하고 더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저 자신이 위협이라고 느끼는 선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방식으로요. 엔드릭은 정확히 음바페가 옆에 두고 싶지 않은 유형의 선수였습니다. 폭발적인 스트라이커, 박스 안에서의 본능, 유럽 수비수들이 첫 몇 달 동안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반응 속도, 플라나우치나에서 자존감 그대로 도착한 소년, 자신이 뛰어나다는 확신, 그걸 증명하겠다는 의지, 정상에 오르기 전에 경기 굶주림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불꽃. 그 불꽃이 위협이었고 대장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발데바스 훈련장에서 시즌 초반 몇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의료 기록에도 없고 공식 기자회견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엔드릭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귀에는 들어왔습니다. 음바페에게는 경쟁자라고 느끼는 선수를 다루는 매우 구체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싸우지도 맞서지도 그냥 안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합니다. 라커룸에서 모든 사람이 따르고 모방하는 가장 중요한 선수에게서 그런 취급을 받을 때 새 클럽에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18살 소년에게 그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그 시기에 엔드릭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변화를 묘사합니다. 브라질에서 온 소년 훈련장을 전기처럼 물들이는 에너지, 웃으며 와서 웃으며 나가던 그 선수가 주 단위로, 경기 단위로 꺼져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나씩 불을 꺼가는 것처럼 마침내 그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가 됐습니다. 22분 16주 동안, 이건 어린 선수 관리가 아닙니다. 계획된 투명화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된 경기가 있습니다. 11월의 리그 경기. 엔드릭이 72분에 교체 투입됩니다. 18분,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줄 18분. 그 18분 동안 엔드릭은 명확한 골 찬스에서 4번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어느 스트라이커든 볼만 받으면 득점할 수 있는 4가지 위치. 4번의 기회에서 볼을 가진 음바페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2번은 혼자 골대를 향해 돌진하다 볼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2번은 미드필드로 되돌렸습니다. 4번 모두 엔드릭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라커룸에서 엔드릭은 소리를 지르지도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짐을 챙기고 샤워를 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여기서 빼내주세요.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이 바로 유럽 언론이 전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리옹 임대가 윤곽을 잡아갈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사진에게 마드리드를 할 말 없게 만든 회의에서 엔드릭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음바페가 보내려 했던 메시지와 엔드릭이 2단어로 응답한 사연을요. 리옹 임대는 마드리드가 기술적 결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선수에게 출전 시간이 필요하고 자신감이 필요하고 프랑스에서 성장해서 변화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요. 공식 발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로 출발하기 전에 엔드릭 측근들이 클럽 책상에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는 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엔드릭은 리옹에 같은 벤치 신세로 돌아오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으로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기 위해 가는 거라고요. 베르나베우 집무실에서는 그 말이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플로렌티노 페레스는 언제나처럼 대답했습니다. 계약이 있고 임대에 바이아웃 조항이 없다. 선수는 여름에 복귀한다. 끝이라고요. 엔드릭과 에이전트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갔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 어떤 구단 이사진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농거가 생긴다는 걸 알면서요. 그리고 해냈습니다. 릴과의 컵 원정에서 데뷔전 골. 3번째 경기에서 메스를 상대로 해트트릭. 프로 커리어 첫 해트트릭. 리옹 합류 이후 7어시스트. 리그 1에서 16경기 6골 6어시스트.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리옹은 엔드릭을 절대적 주인공으로 앞세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파울루 폰세카가 직접 이사진을 찾아가 임대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엔드릭을 가까이서 보고 자신감과 출전 시간이 주어질 때 이 선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한 감독이 더 오래 함께하고 싶다고 문을 두드린 겁니다. 마드리드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폰세카가 마드리드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사진이 여름에 복귀해서 음바페의 공격 백업이 되는 게 계획이라고 통보했을 때 엔드릭이 한 말입니다.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보장했습니다. 엔드릭은 다 듣고 질문 하나만 했습니다. 음바페가 클럽에 남습니까?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음바페는 계약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스타입니다. 아무데도 안 갑니다. 그러자 엔드릭은 몇 달 동안 베르나베우 벤치에서 22분 속에서 쌓아온 것을 한 번에 꺼냈습니다.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에 남는다면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를 파세요. 나가고 싶습니다. 반대편의 침묵은 절대적이었을 겁니다. 이 순간이 이야기를 엔드릭과 레알 마드리드를 넘어서는 무언가로 만드는 지점입니다. 19살 소년이 유럽 축구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에게 노라고 말한 겁니다. 플로렌티노 페레스의 대리인들을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커리어가 어떤 계약보다 가치 있고 그 클럽 안에서 겪은 것이 너무 파괴적이어서 꿈의 클럽에서 나가는 쪽을 택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건 용기입니다. 하지만 맥락도 있습니다. 그 맥락이 바로 유럽 언론이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음바페는 엔드릭만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엔드릭이 벤치에서 먼지를 쌓아가는 동안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6시즌을 보낸 자기 포지션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팀에서 가장 결정적인 선수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온 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 적응한 적도 없는 동료에게 맞춰가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브라질 선수들 같은 클럽, 같은 패턴. 비니시우스는 레알 마드리드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2번을 안겨줬습니다. 가장 힘든 챔피언스리그들의 라커룸에서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을 때 앞으로 나서서 트로피를 베르나베우로 가져온 골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클럽은 음바페에게 같은 포지션으로 시즌당 3,100만 유로를 지불했습니다.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아무것도 보장하지도 않고요. 그냥 프랑스인을 그 자리에 놓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2시즌의 재앙, 중요한 타이틀 없음. 베르나베우가 자기 팀을 야유하고 있고 이제 비니시우스가 플로렌티노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고 있습니다. 음바페와 동등한 시즌당 3,100만 유로를 요구하며 2027년 자유계약으로 바르셀로나와 계약하겠다고 위협하면서요. 브라질 선수 둘, 같은 클럽, 같은 대장이 두 사람 모두의 길목에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란히 놓지 않는 데이터를 봅시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2년간 음바페는 챔피언스 리그를 하나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라리가 우승도 없습니다. 클럽이 그에게만 급여로 지출한 6,200만 유로를 정당화할 어떤 타이틀도 없습니다. 보너스는 제외하고요. 리옹에서 4개월이 채 안 된 엔드릭은 7골 7어시스트로 클럽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을 이끌고 있고 PSG를 상대로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한 뒤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감독에게 페노메노 비교를 받았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바르셀로나로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한 남자, 국가대표팀을 지도한 남자, 유럽 축구를 내부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 남자. 그 남자가 엔드릭이 PSG를 상대로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한 뒤 기자회견에서 나와 페노메노와의 비교가 과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엔드릭은 경기를 읽는 능력, 마무리의 냉정함, 움직임의 지능이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를 떠올리게 한다고요. PSG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가 16주에 22분을 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선수에 대해 그 말을 한 겁니다. 댓글에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음바페가 남든 떠나든 상관없이 엔드릭이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브라질 팬 전체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전환점이 옵니다. 이야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부분입니다. 엔드릭의 입장이 마드리드 집무실에 새어나간 직후 음바페가 그 사실을 알게 됐고 클럽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이것이 프랑스인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엔드릭 개인의 의견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음바페가 라커룸 내부에서 유지하는 이미지, 즉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19살 소년이 공개적으로 꿈의 클럽을 떠나는 쪽이 낫다고 말하는 것은 쉽게 지울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이미지를 훼손합니다. 음바페는 중간 매개자를 통해 엔드릭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다음 시즌은 달라질 거라고, 전 시즌의 역학이 누구에게도 좋지 않았다는 걸 이해했다고, 엔드릭을 팀에 통합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엔드릭의 대답이 걸러져 왔습니다. 2단어,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이 22분이 사는 값입니다. 이것이 11월의 어느 밤 4번의 움직임을 무시한 대가입니다. 이것이 브라질의 가장 어린 재능을 소모품으로 취급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이 아닌 리옹에서의 골들로 유럽 축구에서 가장 강력한 구단 총재를 논거 없이 만들어버린 거절로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름에 엔드릭에게 일어날 일들, 비니시우스의 재계약, 그리고 앙첼로티의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보여줄 것들을 전부 깊이 있게 전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드컵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엔드릭과 마드리드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엔드릭이 베르나베우 벤치에 앉아 22분을 쌓아가는 동안 2026년 월드컵의 그림자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감독은 클럽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엔드릭은 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CBF 내부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제대로 쓰지 않는 선수를 소집 명단에 계속 넣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엔드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이 다른 사람들이 내린 결정들 때문에 라커룸의 모든 산소를 혼자 다 차지하는 대장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걸요. 그것이 모든 것을 가속했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보다도 11월에 무시된 4번의 움직임보다도요. 월드컵은 엔드릭의 평생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한 번도 월드컵에서 이긴 적 없고 지금 방향으로는 이길 것 같지도 않은 누군가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리옹이 엔드릭에게 2026년 월드컵을 돌려줬습니다. 리그 1 16직 6골 6골 유서시스트. 이 숫자들은 앙첼로티가 브라질 최종 명단을 구성할 때 엔드릭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숫자들은 플라나우치나 소년이 준비됐다고, 자신감이 돌아왔다고, 레알 마드리드가 꺼버린 스위치가 리옹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로 다시 켜졌다고 말합니다. 브라질이 이 엔드릭을 데리고 월드컵에 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자유로워진, 자신감 있는, 발이 땅에 단단히 붙은 엔드릭. 더 적은 성격으로 어떤 선수든 망가뜨렸을 시기를 버텨낸 후 앙첼로티는 공격 리더로 비니시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움직임으로 호드리구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기준점으로 라피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그 1을 달리는 모습 그대로 월드컵에 오는 엔드릭, 루이스 엔리케가 페노메노와 비교한 스트라이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은 세계 어느 팀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브라질이 큰 소리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엔드릭에 관한 게 아닙니다. 패턴에 관한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엔드릭에게 일어난 일은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유럽의 대형 클럽이 한 선수의 마케팅 내러티브가 다른 선수의 결과보다 가치 있다고 결정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음바페는 세계 최고라는 내러티브를 달고 왔습니다. 이미지 투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스폰서십, 잡지 표지, 클럽 소셜 미디어의 존재감, 전부 프랑스인을 중심으로 구축됐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대중의 관심을 경쟁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선수는 누구든 발전시킬 재능이 아닌 관리할 문제가 됐습니다. 엔드릭이 정확히 그 문제였습니다. 더 적은 자원으로, 더 적은 명성으로, 더 적은 축적된 역사로 음바페가 훔칠 수 없는 방식으로 관중의 시선을 빼앗는 18세 브라질 스트라이커, 그 그라운드 위의 본능으로, 어떤 아카데미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그 본능으로, 클럽이 여러분에게 예약해준 22분 동안 차이를 만드는 그 본능으로. 하빔의 이야기 전에 브라질이 음바페 같은 선수가 왔을 때 레알 마드리드 라커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술도 전술도 아닙니다. 영역입니다. 유럽 축구의 거대한 라커룸에는 어떤 감독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불문율의 위계가 있습니다. 재능이 정당화하는 공간을 차지하며 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고가 허용하는 공간을 차지하며 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음바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후 그 라커룸이 봐온 어떤 것보다 큰 에고를 달고 베르나베우에 왔습니다. 크리스티아누와 달리 그걸 정당화할 타이틀을 아직 가져오지 못한 채로요. 2년 후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 리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라리가 우승도 없습니다. 음바페는 개인 숫자와 골이 있습니다. 하지만 클럽은 비니시우스와 모드리치가 공격을 지휘하던 시절의 지배적인 기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대장이 라커룸에서, 클럽 커뮤니케이션에서, 거기서 거쳐간 감독들의 전술적 결정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두 브라질 선수의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 두 선수는 이 팀을 다른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하비 로드리게스와의 비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유럽 축구를 지켜봐 온 남미 팬들은 이 각본을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비는 2014년 월드컵 이후 그 대회 득점왕으로 레알 마드리드에 왔습니다. 실경기 10골 10어시스트,
그 콜롬비아인이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월드컵을 지배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그를 8천만 유로에 사서 무엇을 했을까요? 벤치에 앉혔고 바이에른에 임대 보냈습니다. 편할 때 돌려보내고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팔아버렸습니다. 하비 로드리게스는 그 클럽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의 절반도 보여주지 못하고 레알 마드리드를 떠났습니다. 그를 꽃피우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닌 시스템 안에서. 엔드릭은 18, 19살이고 하비는 왔을 때 23살이었습니다. 브라질이 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는다면, 브라질 팬들이 세상에 보낸 선수들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다른 이름들로 반복될 것입니다. 같은 패턴으로. 하지만 엔드릭은 한 가지 근본적인 것에서 하비와 다릅니다. 하비는 침묵 속에서 버텼습니다. 강등을 받아들였습니다. 공개적 충돌 없이 이적을 요청했습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고 떠났습니다. 엔드릭은 19살에 시스템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건 브라질 전체가 축하해야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갈등을 만드는 게 항상 옳은 선택이어서가 아니라 젊은 브라질 선수가 자기 커리어에 가치가 있다는 것, 얼마나 많은 공간을 가져야 하는지,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품처럼 관리받는 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명료함과 용기를 가지는 것, 그것이 브라질 축구가 선수들과 함께 수출해야 할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엔드릭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엔드릭은 맞습니다. 숫자들을 22분을 리옹의 해트트릭을 루이스 엔리케의 페노메노 비교를 보고 선한 의도로 그 소년이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할 브라질 팬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실수는 레알 마드리드가 했습니다. 음바페의 내러티브 중심으로 클럽을 구축하며 다른 선수들에게 무슨 대가를 치르게 할지 묻지 않은 플로렌티노 페레스가 했습니다. 임대에서 세 번째 경기에 해트트릭을 기록한 공격수에게 3경기 22분을 준 하비 알론소와 아르벨로아가 했습니다. 동료를 함께 키울 동료가 아닌 통제할 경쟁자로 취급한 대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수들의 값이 매겨집니다. 비니시우스는 테이블에 최후 통첩을 놓고 있고 엔드릭은 이미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브라질 선수 둘이 같은 클럽에 동시에 그 모델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브라질인이라는 것이 음바페 시대의 재능이 정당화하는 것보다 적은 공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라면, 그리고 그것이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둘 다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앙첼로티의 브라질이 이 엔드릭을 데리고 월드컵에 갑니다. 리옹을 초토화한 그 엔드릭을요. 하지만 이 엔드릭이 지금 무엇을 대표하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숫자를 넘어서 리옹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숫자가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7골 10어시스트가 엘리트 선수라는 걸 말해주지만 숫자에 없는 것은 움직임의 질, 박스 안에서의 예측, 리그 1의 다른 공격수들이 단순히 보지 못하는 공간에서 마크를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리옹에는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볼을 받기 전에 엔드릭이 어디 있을지 파악하고 그에게 연결해주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공격수가 자신의 움직임을 믿고 그에게 공을 내주는 동료를 가질 때 결과는 세상이 리옹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엔드릭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더 유명한 클럽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더 큰 스타디움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제품이 아닌 선수로 자신을 봐주는 라커룸이 필요했습니다. 파울루 폰세카는 첫 훈련에서 그걸 이해했습니다. 하비 알론소와 아르벨로아가 몇 달 동안 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을 포르투갈 감독은 봤습니다. 완전한 스트라이커, 나이를 넘어서는 경기 읽기를 가진 지능적인 선수, 그리고 엔드릭이 가진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호를 수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관리입니다. 이것이 수천만 유로를 지불한 선수에게 클럽이 해야 할 일입니다. 비니시우스와 함께 갑니다. 재계약을 둘러싼 모든 소음 속에서도 머리를 제자리에 놓은 그 선수와 함께요. 우리나라가 유럽에 보낸 수십 년 중 가장 재능 있는 브라질 선수 세대가 가장 중요한 지구상의 토너먼트에 동기부여되고 배고프고 세상에 결산할 것이 있는 채로 도착한다는 확신과 함께요. 지난 2년간 겪은 모든 일 후에요. 대장은 프랑스와 함께 월드컵에 갑니다. 그가 이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브라질을 데려가고 브라질에는 엔드릭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22분으로 취급한 바로 그 엔드릭. 루이스 엔리케가 호나우두 페노메노와 비교한 바로 그 선수. 음바페가 망가뜨린 것을 고치려 했을 때 너무 늦었다고 대답한 바로 그 선수. 여기서 엔드릭은 엔드릭입니다. 거기서는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은 그의 것입니다. 어떤 기자도 어떤 유튜브 채널 분석도 아닌 리옹에서 느끼는 것과 마드리드에서 느꼈던 것의 차이를 세 단어로 묘사한 엔드릭 자신의 말입니다. 여기서 엔드릭은 엔드릭입니다. 거기서는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레알 마드리드가 브라질이 수십 년 만에 배출한 가장 큰 재능 중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플라나우치나에서 불꽃을 품고 도착해 리옹에서 재건하고 이제 자신이 정확히 무슨 가치가 있는지 아는 사람의 명료함으로 거부하는 소년. 여름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 계약이 있는 엔드릭, 사고 싶어하는 리옹, 주시하는 PSG, 관심 있는 아스날,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이에른 미헨, 그리고 여기 몇 명이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PSG는 방금 엔드릭이 골과 어시스트로 자기 팀을 박살내는 걸 봤습니다. 루이스 엔리케는 그 경기에서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PSG 감독은 이제 내부에서 엔드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압니다. 챔피언스 리그의 어떤 경기든 한 번의 플레이로 결정할 수 있는 공격수가 브라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SG는 정확히 음바페 이후의 공격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창조하고 마무리하는 선수가 필요한 공격, 마케팅을 위한 이름만이 아닌 아르테타의 아스날은 체격, 반응 속도, 기술적 완성도를 결합한 스트라이커를 몇 달째 찾고 있습니다. 엔드릭은 시장에서 그 프로필에 맞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그 거래를 크게 협상 없이 실행할 돈이 있습니다. 아스날은 리옹과 PSG가 맞추기 어려운 제안을 테이블에 올릴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미네는 브라질 선수를 키우는 전통이 있고 루카스 디아스가 측면에 있으며 K에만 의존하지 않는 공격을 보완할 스트라이커가 필요합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의 기술 시스템과 어린 고수준 선수들을 통합한 경험이 있는 라커룸을 가진 엔드릭은 스포츠적으로 의미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플로렌티노 페레스가 있습니다. 대장 대신 브라질 선수들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손으로 만든 문제를 안고서요. 이 문제의 해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드리드가 엔드릭을 판다면 관리가 실패였다고, 그리고 프랑스의 중간 클럽에서 4개월 만에 대륙 최고의 젊은 공격수가 된 선수를 망가뜨리는데 거금을 지불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엔드릭을 강제로 복귀시킨다면 거기 있고 싶지 않다고 이미 말한 선수를 받게 됩니다. 월드컵 우리가 가 있고 베르나베우에는 없는 동기가 꺼진 선수를요. 클럽이 라커룸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택했을 때 동기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쉬운 출구는 없습니다. 이것이 브라질의 재능을 소모품으로 취급한 대가입니다. 여기 최종 대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즌에 엔드릭이 어느 팀에서 뛸 것 같습니까? 리옹, PSG, 아스날, 바이에른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가 어떻게든 여름 이전에 해결할 것 같습니까? 모든 대답을 읽겠습니다. 이 토론이 브라질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뭘 기다리시는 건가요? 이 채널은 이 이야기의 모든 챕터를 그것이 받아야 할 깊이로 다룹니다. 엔드릭,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라피냐, 앙첼로티의 브라질 대표팀, 월드컵, 우리나라 선수들을 진지하게 따라가는 브라질 팬에게 중요한 모든 것.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고 댓글로 와주세요. 브라질은 엔드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지 않습니다. 엔드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